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특별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로도 유명해진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런 그가 역설했던 도시 환경 복원 이론이 서울의 심장부 청계천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발견된 3종의 희귀 생물을 목격한 CNN과 BBC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를 켰고 마침내 청계천은 보여주기식 사업일 뿐이야. 라고 평가절하하던 세계환경학회마저 청계천을 국제적인 표준 모델로 지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청계천을 향해 주저없이 투망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놀라웠던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엔 환경계획에서 20년 넘게 도시 생태계 복원 총괄로 일해온 영국인 데이비드 해밀턴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인천의 야경이 거대한 빛의 강물처럼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저는 창문 덮개를 내리며 속으로 회의적인 미소를 삼켰습니다. 어느 도시든 밤의 불빛은 화려하게 마련이니까요. 착륙 안내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폰 화면에 헤드라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희귀 토착 어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그 기사를 넘겨버렸죠. 분명 언론의 이목을 끌기 위한 과장된 사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성공 신화는 언제나 부풀려지기 마련이고 저는 그런 보고서를 수없이 검토해왔기에 쉽게 감동하지 않는 편입니다. 입국장으로 가는 길은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더군요. 한 직원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곳의 운영 시스템을 빠르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행사를 위해 잘 연출된 무대일 것이라는 의심은 떨치기 어려웠네요. 수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동료인 클라우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예외적인 성공 사례일 뿐 보편적인 모델이 되긴 어려울 걸세 라고 적었더군요. 그의 글은 늘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조롱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관을 나오자 대형 스크린에 포럼 안내 문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20주년 정책 포럼, 역사문화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5.84km 복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사, 22개의 다리 복원 같은 숫자들도 뒤따랐죠. 저는 무심한 척 그 정보들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공항 출구에 자동문이 열리자 서늘하고 맑은 바깥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택시 창문을 조금 내리고 서울의 공기를 느껴보았는데 매연 냄새 대신 서늘하고 맑은 공기가 스며들더군요. 생각보다 도시가 고요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공항 근처라 그렇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죠. 도심으로 진입하던 중 신호 대기 중에 깨끗한 인도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쓰레기통 하나 보이지 않는데 바닥이 윤이 날 정도였거든요. 행사 전에 대대적인 청소를 했겠지. 제 머릿속에 비판적인 분석 장치가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UNEP의 도시생태계 복원 총괄로서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심사해 왔습니다. 뉴욕의 허드슨강, 런던의 템스강, 파리의 생강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도시들의 계획서가 제 책상을 가득 채웠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마주한 결론은 늘 비슷했습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유지관리와 시민 참여 단계에서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천은 다시 오염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차갑게 식었으며 막대한 예산은 흔적 없이 증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회의석상에서 도시의 생태 복원은 이상적인 구호일 뿐 현실에서는 지속가능한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 데이터를 통해 얻은 냉정한 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내면에도 채워지지 않는 작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보고서의 말미에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한 문장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완벽한 성공 모델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는 그 결론 말입니다. 그 문장은 제 연구의 명백한 한계인 동시에 저의 무력감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동료들은 저를 보며 비관론자 해밀턴이라는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쓴웃음을 지으며 넘겼지만 사실 그 말이 꽤 아프게 다가왔죠. 제가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의 역사일 뿐 누구에게도 희망적인 해답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이번 서울 출장 역시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청계천 20주년 포럼이라는 행사명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쯤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은 있었습니다. 호텔 책상 위에 놓인 브로슈어를 펼쳐보았습니다. 5.84km 복원, 22개의 다리 재설치 같은 숫자들은 흥미로웠지만 아직은 종이 위의 기록일 뿐이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곳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현대인은 바쁘고 환경은 언제나 뒷전이 될 테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잠을 깨웠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호텔 앞 도로는 출근길 차량으로 분주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차들이 무질서한 정체 대신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은 도로 주변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마치 밤새 물청소를 한 것처럼 깨끗했죠. 저는 행사 전에 특별히 관리했을 것이라고 속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 잠시 걷는 동안 한 시민이 다 마신 페트병에 라벨을 떼어 가방에 넣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순간 제 마음속 편견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했지만 이내 일부 모범 시민의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포럼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차도로 내려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조차 질서정연하게 녹색불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길 건너편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가방을 맨 채 느긋하게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이 제게는 무척 생소하게 다가왔네요. 이 도시가 정말 내가 알던 아시아의 대도시가 맞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첫 메모를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 강요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암묵적인 질서라고 말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프로그램을 건네며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몸에 밴 태도에 순간 가슴속에 온기가 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서비스 교육이 철저한 덕분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포럼 개회식에서 사회자는 청계천 복원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민과 행정, 그리고 학계가 함께 만든 생태 문화 공동체 프로젝트였다는 설명이 이어졌네요. 저는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팔짱을 끼웠습니다. 말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아직은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첫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클라우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럽 환경정책 자문으로 여러 국제회의에서 얼굴을 익힌 사이였죠. 데이비드, 표정이 아주 진지하군요. 서울의 첫 인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가 특유의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네요. 보여주기 위한 관리의 결과일 뿐이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행사용 쇼케이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는 제 말에 짐짓 공손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엷은 비웃음은 감춰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청계천은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라고 하더군요. 설마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당신만 애써 그 가치를 외면하려는 건 아니겠지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제 귀에는 날카로운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죠. 나는 수십 건의 복원 실패 사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오. 여기라고 예외가 될 순 없을 겁니다. 다시 강연이 시작되고 스크린에는 청계천의 과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검은 물길, 그 위를 육중하게 짓누르던 고가도로의 모습이 보였죠. 사회자는 시민들이 코를 막고 그 옆을 지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이곳이 오염의 대명사였다고 덧붙였네요. 그러나 2003년 복원 공사를 시작해 단 2년 반 만에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감탄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사진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상 편집 기술도 요즘 시대엔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첩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의도적으로 극적인 대비를 연출한 것이라고 적었죠. 어떻게든 제 자신을 설득하려 애쓰는 제 모습이 어쩐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수 박사의 안내를 따라 저는 청계천 보건기록관 입구에 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들이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1950년대와 60년대의 청계천은 오염된 하수구 그 자체였습니다. 폐수와 쓰레기가 떠다니는 물과 주변으로 사람들이 코를 막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전시장 설명판에는 1963년 당시 청계천이 서울 중심부의 심각한 골칫거리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76년에는 그 위로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하천의 흔적조차 사라졌다는 내용도 있었네요. 김 박사가 손짓으로 다음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보건공사 계획서의 일부입니다. 2003년 7월에 시작해서 2005년 10월에 완공했죠. 그의 설명은 명료하고 담백했습니다. 총 길이 5.84km, 예산 약 3,800억 원, 평균 수심 40cm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들이 이어졌습니다. 22개의 다리를 복원하고 20만 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잠시 펜을 멈췄죠. 저는 수첩에 그 숫자들을 옮겨 적으며 속으로 빠르게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규모는 인상적이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패널에는 최근의 생태 조사 자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조류 22종과 어류 4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고기, 참갈견이는 물론 1급수 지표종인 쉬리가 확인되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어류 개체 수는 복원 초기에 비해 1500% 이상 증가했다는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쉬리의 발견은 제 가슴을 예리하게 찌르는 듯했습니다. 쉬리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과학적 지표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가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클라우스가 낮은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이더군요. 이건 분명 가장 관리하기 쉬운 일부 구간의 결과만 보여주는 거겠죠. 그의 의심에 김 박사는 곧장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구간에 걸쳐 유사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모두 연출된 것이라면 내가 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록관을 나서면서도 제 머릿속은 수많은 데이터와 사진들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확신에 찬 설명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방어하기에 바빴습니다. 문서와 그래프는 얼마든지 보기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클라우스가 씩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쯤에서 결론이 나온 것 같군요. 아주 인상적인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고작 이 정도의 자료에 흔들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전문성은 대체 무엇이 되는 것일까? 바로 그 순간 기록관 벽에 걸린 한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계천은 기다림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생물을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동식물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제가 경험했던 서구의 방식은 늘 성과를 서둘렀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주입하곤 했었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논문도 아니고 통계도 아닌 제 눈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 표정의 변화를 읽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오늘 오후에 직접 청계천을 걸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살아있는 교과서이니까요. 그의 제안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는 고개를 갸웃하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현장을 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혹시 백로라도 날아와서 당신 앞에서 묘기라도 부려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의 비아냥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곧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두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오후 우리는 청계천 입구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눈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꺼내 물속에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값을 보고 저는 잠시 호흡을 멈췄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리터당 7.8mg. 이것은 명백한 1급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가장 관리된 구간일 뿐이라는 저항이 일었습니다. 우연히 수질이 좋은 지점일 뿐이라고, 철저히 관리된 시범 장소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연구원이 직접 청계천에 투망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물 속에서 펄떡이며 튀어오르던 것은 놀랍게도 1급수 지표종인 쉬리와 수십 마리의 토종 어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청계천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정도의 청결을 유지하려면 수많은 관리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시민이 과자 봉지를 네모반듯하게 접어 자신의 가방에 넣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아, 스스로 치우고 있었던 것인가요? 저녁 무렵이 되어 근처 거리를 걷다가 저는 또 다른 낯선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으며 웃고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였다면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울의 밤거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네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계천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결과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이 감탄을 곧바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첩의 시민의 자율성은 일부의 사례일 수 있다고 메모했죠. 100% 성공이라는 결론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던 우리는 징검다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돌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클라우스가 고개를 젖히며 김 박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 박사님, 아주 인상적인 풍경이군요. 하지만 제가 아는 유럽의 도시들에서도 특별한 날 하루쯤은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식을 차렸지만 그 속에는 예리한 조롱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특별함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마치 제게 당신도 결국 쏟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정말 이게 한국만의 특수성일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가 근처에서 놀던 한 아이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였죠. 아이는 손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쥔 채 저를 올려다보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의 나라에도 새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질문에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전제가 담겨 있었네요. 이곳은 당연히 새들이 돌아온 곳인데 당신의 나라는 어떻냐고 묻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옆에서 얄밉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군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데이비드. 김 박사는 우리를 청계천 역사관으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청계천의 복원 과정을 담은 수많은 사진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1960년대와 70년대의 흑백 사진 속 청계천은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과 쓰레기, 그리고 검게 썩은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 나라 수도의 중심부였다니 저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진 사진에는 1970년대에 세워진 청계고가도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흐르던 하천을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그 장면 앞에서 저는 무심코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중얼거렸네요. 김 박사는 진지한 얼굴로 2003년 이후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장비들이 육중한 고가도로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장면들이었죠. 복원 공사는 2005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생태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곳에 어떤 생명체도 인위적으로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역사관 한쪽 벽에는 연도별로 청계천에 돌아온 생물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첫 물고기가 발견되었고, 2006년에는 잠자리와 나비가 날아들었죠. 2008년에는 첫 백로가 목격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로는 종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만으로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했다니, 제 기나긴 연구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우아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로 한 쌍이 천천히 청계천 위에 착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역사관의 기록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클라우스조차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시의적절하군요. 역사관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발을 담그며 장난을 치고 있었네요. 그들 바로 옆에서는 백로 한 쌍이 유유히 물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누구도 백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아가, 저 새들이 우리랑 같이 살려고 온 귀한 손님이란다.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야 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구자로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공존의 장면이었습니다. 사람과 새가, 그리고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나 평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제 머릿속에는 뉴욕 허드슨강과 런던 템스강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들이 나타나면 시민들이 먹이를 주거나 때로는 시끄럽다며 쫓아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곳의 시민들은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공간을 조용히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까 그 아이가 제게 던졌던 질문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저씨의 나라에도 새들이 다시 찾아왔냐는 그 순수한 물음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이곳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을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천 하나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시민 의식과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 수첩에는 더 이상 의심의 문장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를 적어 넣었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풍경이 가능하다니,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도시 재생의 정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것은 한국이기에 가능한 지극히 특수한 사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네요. 아닙니다. 클라우스. 단순한 특수 사례라고 하기엔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너무나 일관적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닌 명백한 진실입니다. 바로 그때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한 시민이 저희의 대화를 들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계천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단순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는 이어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대전의 대전천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벌여 생태계를 되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네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저력이구나. 시민 의식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끈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백로 한 쌍이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우아한 날갯짓을 보며 제 안에서 뜨거운 사명감 같은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귀중한 경험을 반드시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 남은 연구와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결심했네요.
더 이상 실패 사례만 나열하는 비관론자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의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귀국 후 저는 곧바로 세계환경학회에 청계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미래 도시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죠. 그러나 학회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즉각적인 반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동료는 도시 한복판에 야생 생태계가 복원되었다는 것이 통계 조작이 아니냐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한국의 사례는 문화적 특수성이 너무 강해 다른 도시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네요. 특히 클라우스는 공식 석상에서 저를 향해 노골적으로 조롱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서울에서 본 것이 일종의 잘 연출된 무대일 뿐이라는 생각은 정말 안 해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 성공이라니, 과학자로서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는지요. 그의 말에 회의장은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순간 잠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본 것이 모두 환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하지만 곧바로 서울에서의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쓰레기통 없는 깨끗한 거리, 잃어버렸던 가방이 그대로 제자리에 있던 경험, 두 손으로 정중하게 물건을 건네던 상인의 모습, 그리고 백로와 함께 평화롭게 놀던 아이의 얼굴까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클라우스. 제가 본 것은 꾸며낸 쇼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이룩한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현장도,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행동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회는 일단 결정을 보류했지만 저희 발표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과 일부 도시 계획가들은 강한 흥미를 보이며 제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얼마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의 집에 초대받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깊은 감동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곧장 욕실로 향해 발부터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계천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행정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청결에 대한 관념과 위생 문화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구나. 바로 그때 김 박사님의 휴대폰이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정부로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생강 복원 프로젝트에 서울의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역시 슈프레강 재생을 위해 한국의 공식적인 자문을 원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지난 학회에서의 논쟁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히 제도나 기술만으로는 결코 복제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국제화상회의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만 모방한다고 해서 청계천과 같은 기적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기적의 뒤에는 한국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끈기,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청계천 위로 백로 한 쌍이 날아올라 하늘을 가르며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새로운 희망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미담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대 여러분이 일군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 뿌리는 멀리 선조들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부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길, 논과 개울을 두레로 돌보며 봄마다 볼을 막아 물길을 나눴던 지혜, 산의 금산을 정해 함부로 벌목하지 않던 약속, 어촌에서 금어기를 지키고 해녀들이 바다가 쉬는 날을 두던 절제. 그 오래된 품격이 오늘 서울 한복판의 작은 개천의 백로가 돌아오고 쉬리가 숨쉬는 기적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청계천을 지켜낸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명한 한국인의 생활 속 지혜였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도 스스로 치우고 신호를 기다리며 기다림으로 생태를 되돌린 그 품격.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지로 뛰어넘었고 세계는 마침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그 역사는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